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5번째 가이드 되겠고요. 저는 이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5번째 가이드. 근데 지난번 4번째 가이드에서 영어 원서 읽기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혹시 시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가이드 아무리 열심히 들어봐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영어 원서 읽기 아직 안 해보신 분들 한번 실제로 시작을 해보시면서 가이드 들어보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이드를요, 그쵸, 영어 원서 읽기 해보면서 들으면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실천으로 옮기면서 따라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요,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어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얼마만큼 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영어 원서 읽기, 영어 공부와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데 왜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까?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어를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곧 영어 원서 읽기의 목표, 지향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어 원서 읽기와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영어를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이거는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의 어떤 공통된 의문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답을 굉장히 모호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뭐 영어가 이래서 필요해요, 혹은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유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해요, 혹은 저는 취업해야 되는데 영어 고득점이 필요해요, 라든가 아니면 좀 해외여행 가가지고 좀 대화도 좀 무난하게 할 수 있고 그러고 싶어요. 그냥 혹은 아니면 아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네이티브처럼 영어 하고 싶어요. 요런 영어를 잘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이런 요구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근데 그러면은 영어를 도대체 어느 만큼 하면은 유학 가서 문제가 없을까요? 영어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게 되면은 해외여행 가서 무난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영어 어느 만큼 해야지 유학 가도 문제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막연한, 그냥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거지, 네이티브처럼 하면 좋을 거지, 애매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막연함은 영어 학습에서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있어야지, 지금 내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약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교재를 선택할지, 어떤 공부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꾸준합니다 얘기하죠. 꾸준한 것도요, 사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꾸준할 수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요, 꾸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고 어느 만큼 더 가면은 되는구나, 알고 있어야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 그쵸, 꾸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하다 보면 좋아지겠거니 하면 뭐예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꾸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로 영어를 잘해야 되는지를 막연하고 모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있어요. 자, 그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영어를 잘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파봐야 됩니다. 자, 영어를 잘한다. 어떤 걸 영어를 잘한다고 있을까요? 자, 앞서서 다른 가이드에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필요 없어요, 영어를 도구로서 활용만 가능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실 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영어는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영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점수가 필요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영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즉 영어 공부라는 거는요, 영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내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즉 영어 공부는 영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럼 영어라는 도구? 영어는 도구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꼭 소리로 대화뿐만 아니라 뭐 메일이라든가 뭐 카카오톡 같은 어떤 간단한 메시지 같은 것들로 어떤 그런 간결한 문자로 누군가와 생각을 교환하는, 대화를 하는 기능. 자, 첫 번째 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정보 습득 기능이 있어요. 자, 책이나 뉴스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쇼핑몰 같은 데서, 인터넷 같은 데서 저 정보를 말 그대로 쭉 읽고 그 정보를, 아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런 정보가 있구나, 말 그대로 정보를 파악해내는 기능, 영어로 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 자, 영어는 실제로 도구고요. 도구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두 가지 기능. 첫 번째 기능은 뭐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정보 습득의 기능. 이 두 가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매일매일 생활에서 한국어로, 그쵸, 우리 언어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예요. 언어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그쵸, 커뮤니케이션,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거 보내거나 커뮤니케이션, 혹은 공부해, 혹은 인터넷 봐, 뭔가를 뭐 알아봐, 검색해봐. 다 뭐예요? 정보 습득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커뮤니케이션 기능이거나 혹은 정보 습득의 기능.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영어를 한다는 건 뭐다?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거나 혹은 그쵸, 정보 습득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 두 가지를요 모두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쵸,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두 가지 기능 중 한 가지라도 조금 모자라게 뭐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른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뭐 구어체, 문어체, 구어, 문어 이런 얘기하죠. 구어가 뭐예요? 그렇죠?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을 구어라고 하고요. 문어 하면 뭡니까? 어떤 주로 글에서 쓰는 말을 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즉 구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구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한다, 즉 구어로서의 기능을 한다. 또 그럼 정보 습득의 기능은 뭐랑 연관되어 있어요? 당연히 문어랑 연관되어 있죠.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게 정보 습득이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구어랑 문어를 사실을 이렇게 딱 칼로 나누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영어를 어떤 도구로서 활용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기능, 즉 구어로서의 영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정보 습득의 기능, 즉 문어의 어떤 영어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할 수 있을 때 영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고 영어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맞아요. 이 두 가지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요 그대로 영어 원설기랑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영어 원서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을요 영어 원서와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도요, 모국어인 영어를 배우면서 책을 읽죠. 자, 영어 원서들은 그래요, 원어민들도 그대로 읽는, 말 그대로 진짜 그대로 읽는 어센틱한 텍스트예요. 즉 뭔가 제2외국어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원어민들도, 영어 원어민들도 실제로 읽고 활용하는 텍스트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이 말 그대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도 사실 한국어가 모국어이긴 하지만 한국어를 다 배워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과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태어나가지고 그냥 부모님한테 옹알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말들을 조금씩 배우죠. 그러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자를 배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알파벳을 일단 배우고요.
또 집에서 알파벳 배우면 이제 간단한 동화책 정도를 조금씩 읽겠죠. 자, 그러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떤 책들을 읽어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떤 책들 읽었어요? 굉장히 쉬운 단어로 되어 있는 책들을 읽죠. 그리고 그때는요, 우리가 받아쓰기 하듯이 말 그대로 스펠링도 막 이렇게 암기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책들은 특징이 뭐예요?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내용이 간결하고 쉽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 언어 능력이 이렇게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우면 이해가 안 가요. 내용은 아주 간결하고 쉬운데 어쨌든 쉬운 단어들로 포함된 쉬운 단어와 표현들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뭐 읽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다 구어체, 말로 할 때 쓰는 어떤 표현이라든가 단어, 그리고 그 정도의 문장 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요, 나이를 먹어갖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어때요? 그럼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때만 돼도 언어 능력은 이미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시간이 없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5, 6학년에도 다 국어 시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국어 시간에는 뭘 배워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받아쓰기 했던 그런 받아쓰기 막 스펠링 암기하고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워요? 맞아요. 똑같이 그 국어 시간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요, 뭐냐면은 언어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단어와 표현들을 익히기 시작해요.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사자성어라든가 뭐 속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배우게 되는 거죠. 또 문장이 굉장히 그쵸,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지죠. 그리고 문어체 중심이 됩니다. 내용이 깊이 써지고 어려워져요. 자,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는 책은 사실 성인들이 읽는 책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성인들이 읽는 책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깊이가 있고 내용이 좀 복잡한다라든가 혹은 뭐 전문 분야의 내용이라는 차이밖에 없지,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는 책이랑 성인이 읽는 책이랑 사실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뭐 쓰이는 어휘라든가 문장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요. 보세요. 여기 초등학교 저학년 책들, 초등학교 고학년 책들 여기 한번 그냥 들고 와봤는데 자세한 책들에 대한 설명들은 뭐 이미 하기도 했고 앞으로 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어떻게 쉬운 단어로 되어 있는 어떤 아주 간결하고 짧은 구어체 중심의 어떤 글들을 읽으면서 언어가 아직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도 쌓이고 나이를 먹고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뭐다? 길이도 길어지고 문장 길이도 길어지고 어휘도 어려워지고 문어체 위주의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도 동일했죠?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나온 영어가 수행하는 기능,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정보 습득의 기능의 관점과 연결시켜 보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떤 걸 배워요? 커뮤니케이션 기능, 어떤 구어로서의 활용 능력을 기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정보 습득의 기능, 문어로서의 영어를 어떤 활용하는 것들을 배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를 잘한다는 의미,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정보 습득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영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습득한다고 볼 수 있고, 정보 습득의 기능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 중점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들의 한국어를 배웠던 걸 생각해 보시면 뭐 그냥 당연한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말의 의미를요, 영어 원서를 기준으로 한번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무난히 수행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영어 원서를 기준으로 정의 내리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을 무난히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에 들어있는 어휘, 표현, 문장 길이가 다 어떻다고 했죠? 구어에 해당하는, 우리가 간단한 메시지라든가 혹은 대화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과 어휘들, 문장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이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을 가지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무슨 뜻이었어요? 아, 이런 뜻이었어요.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방금 그렇게 읽은 거 덮어놓고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봐야지. 쓰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정도가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영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이 정도 수준에 나와 있는 어휘 표현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이게 소리로 어떻게 발음이 되고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이미 알고 있고 경험도 해봤다. 또 내가 그거를 써보라고 했을 때 쓸 수 있기까지 하다. 즉, 이 정도 국어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문장을 내가 만들고 구사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무난히 수행하는 게 첫 번째였죠. 그 말인 즉 뭐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을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가 완벽하게 가능한 경우 그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읽고 듣는 거, 영어의 인풋이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풋이고요. 쓰고 말하고 아웃풋이에요. 자,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은 인풋과 아웃풋이 다 되는 사람은 영어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무난하게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정보 습득의 기능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습득의 기능은 누구랑 연관되어 있냐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과 아주 밀접해 연관되어 있어요. 자,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을요, 그냥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냥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덮어놓고 오디오북만 들어. 오디오북으로 막 쉴 새 없이 들어오는데 다 듣고 이해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뭐예요?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 그냥 갖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오디오북을 듣고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어떤 강연을 듣는다라든가 유튜브 영상을 영어로 본다라든가 뉴스를 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그냥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귀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소리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자, 책을 그냥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요, 이메일을 읽는다라든가, 블로그를 본다라든가, 어떤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하면서 정보를 찾고 본다라든가 하는 것들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정보 습득의 기능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을 읽고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은 정보 습득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영어를 잘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과 정보 습득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요, 첫 번째,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은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은 인풋과 아웃풋이 다 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은 읽고 듣기, 인풋 기능이 잘 된다. 그렇게 된 상태라면 영어를 잘한다라고 볼 수 있다. 자, 이게 즉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저학년과 고학년의 극명한 차이. 자, 저학년에서 아까 뭐랬어요? 인풋과 아웃풋이 다 돼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고학년은 뭐라고 했죠? 읽고 듣는 것만 되면 된다. 인풋만 되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 부분 차이가 있네.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은 그러면 아웃풋, 말하기, 쓰기는 못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 말하기, 쓰기, 아웃풋은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만 해도 영어를 충분히 잘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를 우리가 제2외국어로 배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영어는 한국어와 약간 다르게 구어랑 문어가 아주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구어와 문어와 구어체, 문어체, 구어, 문어의 구분이 확실하기 때문. 자, 이거를 조금 어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국어도 동일해요. 유한회사, 증류수, 조현병, 이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그런 말 쓰세요? 야, 나 회사 다녀 이러지. 나 유한회사 다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야, 나 어제 술 마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야, 나 어제 증류수 마셨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아, 저 사람 조현병 걸린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대화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영어는 이런 게 이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막으로 한번 나갈 겁니다. 요 단어. 이 단어 지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이 단어가 뜻이요.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 단어는요, 학교에서 제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심리학 공부하면서 이 단어를 배웠는데, 재밌는 거는 저 이 단어를요, 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제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스펠링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보면 무슨 뜻인지 아는데, 한 번도 말해보거나 써본 적이 없어요. 읽으면 아마 스키조프레니아 정도의 schizophrenia, schizophrenia, 발음이겠지만 한 번 또 발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고 무슨 뜻인지만 알지. 자, 한국어는요. 소리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요. 소리와 문자가 아주 그냥 그 싱크가 잘 맞아 있어요. 소리와 문자가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는요. 소리와 문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스키조프레니아 말고 자, surface 이 단어 보세요. surface인데 자, 이거를요, surface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거를 surface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face, F-A-C-E, 얼굴. face, 우리 너무 face라고 읽으니까 너무 그거 익숙하다 보니까 앞에 sir 붙어 있어도 surface라고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surface입니다. surface. surface, surface, 자, 즉, 아니, 근데 FAC를 어떨 때는 face라고 읽고, 어떨 때는 face라고 읽고, 왜 왔다 갔다 해?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소리랑 문자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영어는 소리까지 암기해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스키조프레니아랑 surface가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surface 같은 경우는 뭐예요? 실제로 대화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가장 기본 단어, 구어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스키조프레니아, 저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자, 얘는 사실 문어에 가까운 단어인 거죠. 단어도 훨씬 더 어려운 단어예요. 얘는 쉽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고. 자, 보세요. 문어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이나 스펠링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기는 돼요. 근데 눈으로만 보고 그냥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근데 아니 뭐 단어를 스펠링을 외워야지 단어를 외운 거지. 이게 스펠링을 안 외워도 된다는 게 또 무슨 말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예를 들어 드리면요. 자, 한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또 한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으로. 자, 이거 읽어보세요. 학습. 배울 학의 익힐 습입니다. 자, 학습인데 읽을 수 있죠. 자, 이거 지워버리고 방금 학습 한자로 써보세요. 쓸 수 있어요? 저도 그 다음에 학습 습자 저도 잘 못 써요. 자, 한자를 전공하신 분이라든가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쓸 수 있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자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실제로 써봐라고 하면은 쓰지는 못하는. 맞아요. 모든 단어가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게 다 하지 않습니다. 단어가 전체가 있을 때는요. 대부분은 읽고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중에서 특정 단어들만 평상시에 많이 쓰이는 구어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쓰고 말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차이가요. 한국어보다 영어는 조금 더 극명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surface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구어체 단어라고 볼 수 있고 대화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스펠링도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발음도 surface가 아니야 surface야 라고 하지 암기해야 되는데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경우는 굳이 그냥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아는 정도만 되지 스펠링 써보라고 하면 애매해봤는데 이거 한 번도 발음 이거 제대로 한 거 맞나? 발음도 해본 적 없는데 그 정도 돼도 크게 상관이 없는 정도의 차이. 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런 차이가 영어는 사실 더 극명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들어와서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담겨있는 어휘, 표현, 이 정도의 어떤 문장 길이는요. 말 그대로 대화 혹은 내가 쓸 때, 메시지 보낼 때까지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즉,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가 전부 다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어떤 담긴 어휘나 표현이나 문장들은 어때요? 자, 물론 저학년에 담긴 게 고학년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담겨 있고 고학년에 담겨 있는 건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학년 책에는 잘 안 담겨 있는데 고학년 책에만 담겨 있는 뭔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단어들
일일이 스펠링 암기할 필요 없더라니까요. 눈으로만 보고 무슨 말인지 뜻인지 알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 자주만 보기만 하면은 사실 상관없어요. 그 정도 단어들은 어떻게? 눈으로만 읽고 귀로를 그냥 듣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저항에는 뭐다? 인풋과 아웃풋이 다 가능해야 되는 어휘, 표현, 문장 길이가 담겨 있다. 고학년은 어떻다? 그냥 인풋 정도만 무난하게 가능해도 그냥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어휘, 표현, 어떤 문장 길이다. 문장 길이도 훨씬 길어요. 자, 그 정도이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영어를 잘하려면은 저학년은 어떻게? 인풋, 아웃풋 전부다. 고학년은 어떻게? 인풋 정도만 되어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번 쭉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영어라는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게 영어를 잘한다는 건데, 영어라는 도구가 어떤 도구인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기능, 두 번째, 정보 습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뭐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어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 그 정도 수준의 책을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인풋과 아웃풋이 아주 그냥 원활하게 된다라면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은 그쵸, 정보 습득의 기능, 어떤 문어로서의 영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을 읽고 듣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든다면은 즉 정보 습득의 기능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즉 한마디로 정리해서 영어를 얼마만큼 잘해야 되는데 영어 원설기를 무엇으로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딱 정리하면은 첫 번째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은 인풋과 아웃풋이 다 될 정도로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은 인풋, 읽기 듣기는 완벽하게 될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요 상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책은 그냥 읽고 이해하는데 뭐 소리내서 읽고 이해하고 그냥 써보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은 오디오북 듣고 이해하는데 문제 없고 그냥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 요 수준에 실제로 여러분 도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어떤 고민하고 골머리를 앓는 부분들이 실제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원어민 만나서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져요. 막 원어민처럼 아주 유창한 발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학년 수준의 어떤 책들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활용해가지고 떠듬떠듬이나 막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뭐 이메일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토익 같은 어떤 시험들 볼 때 고득점,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들 읽고 듣는데 무난하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고득점도요. 실제로 시험 공부하지 않고 그냥 토익 시험 봐도 800~900점 이상은 그냥 나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만들어 드리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뭐 유학을 가든 뭐 학교에서 연강을 듣든 어떤 것이든 영어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수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은 인풋, 아웃풋이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은 인풋이 무난하게 된다. 이 수준이 됐을 때 유학을 가도 갈 수가 있고요. 뭐 연강을 들어 들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이게 안 되면은 그런 어떤 영어 때문에 골머리 앓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그리고 사실 원서 읽기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뭐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은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가 아주 그냥 무난하게 될 정도로 그런 상태로 만든다. 고학년 수준의 책은 원어민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은 읽고 듣는데 어떤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만든다.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로 뭐 실력 테스트 할 때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요. 아, 이런 말이었구나. 바로 깨닫게 되는 순간,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영어 원설기의 목표, 지향점에 대해서 다뤄봤으니까요. 이제 또 앞으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원설기 하고 계신 분들 더 열심히 하시면서 또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라고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면서 다음 가이드로 또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또 유튜브랑 또 페이스북 구독, 팔로우 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방송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